예, 안녕하십니까. 아마 계속 영상으로 강의가 있는데 현강은 제가 처음이지 않은가 싶습니다. 저는 국립암센터에서 암관리 정책부를 하면서 사실 정책 연구를 주로 했던 사람입니다. 근데 가정의학과 의사고 암 환자 진료를 같이 하고 있는 중에 메타버스 환경의 어떤 환자 진료와 케어와 관련된 부분에 과제를 하는데 참여하게 되면서 저희가 작년에 이거를 운영하면서 느꼈던 부분, 또 저도 사실 메타버스라는 것이 새로운 분야였기 때문에 이것을 새로 알아가는 그런 과정 중에 있었던 것들을 같이 오늘을 통해서 공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메타버스라는 용어 맨 처음에 들었을 때 되게 낯설었었어요. 근데 보니까 1992년 닐 스티븐슨이 쓴 소설에서 나온 어원을 따라서 이걸 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니까 어떤 3차원적 영상을 생각을 했고, 이어폰을 통해서 디지털 스테레오 음향을 받고, 그리고 어떤 고글을 통해서 가상 세계를 체험하는 이런 것들을 메타버스라고 표현했다는데, 이 표현대로 저희가 지금 현재 30년 이후에 이것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 이 시나리오를 만들고 이 메타버스 닥터메타라는 걸 만들면서 사실 제가 알고 있었던 그 전에 메타버스는 이제 저희가 공개돼서 운영되고 있는 2D에서의 어떤 아바타들이 움직이는 이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그것이 의료에서 그럼 적절한 것인가라고 생각했을 때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이를 본다면은 일단 어그멘테이티드, 현재 이 현상 안에서 어떤 증강된 현실을 중심으로 볼 것이냐, 그리고 어떤 시뮬레이션 안에서의 볼 것이냐, 그리고 환자를 사실 대상으로 하려 그러면 가상의 아바타들이 환자를 대신하면 우리가 환자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목소리만 가지고도 알 수 있는 게 아니고, 그 아바타가 뭐 아픈 표정을 짓는 거나 이런 것도 아닐 거기 때문에 진단해서 이런 것들을 진짜 활용할 수 있을까? 그럼 결국에는 이제 다 가상의 이런 상황을 활용을 하면서 가게 되는 것이 이제 좀 차이가 있었고, 이런 메타버스라는 것의 특징을 가지고 우리가 여러 가지를 좀 시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이제 가상 현실적인 거고, 어떻게 라이브 로깅이 가능한 부분이 있을지, 그리고 인터널 익스터널리티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진행을 했었고요. 이번에 그 국정과제로 나와 있는 책들을 이제 110가지 정부에서 이제 앞으로 할 일을 목표를 냈는데 사실 더 많이 있습니다. 하물며 노동부, 뭐 교육부 이런 데서 낸 것도 굉장히 많아서 메타버스라는 용어를 검색을 하면 20몇 가지가 나오더라고요. 그 중에 이제 그나마도 저희 과제랑 관련됐다라고 생각했던 거를 이제 4개를 뽑아서 봤는데, 주로는 어떤 미디어적인 그런 기술 개발 부분과,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 직업 훈련이라던가, 그리고 디지털 컨텐츠 개발, 그리고 이것이 어떤 경제성으로도 활용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메타버스를 활용하실 계획이 정부에서 가지고 있었습니다. 요 직전에 이제 AI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시면서 다양한 이제 솔루션 프로그램들을 제시를 하셨는데, 사실 이런 디지털리제이션이 되어 있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이제 가장 편하게 쓰는 EMR부터 다양한 소프트웨어들을 실제 의료에서는 사용하고는 있지만, 이것이 별도의 어떤 도구냐, 그리고 정말 의료기기냐, 뭐 이런 것들의 분류가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얽혀져 있고, 우리가 메타버스라는 환경 속에서 그러면 어떤 기능을 할 것이냐가 어떨 때는 그냥 디지털 헬스케어의 웰리스적인 개념이 있는 거고, 이것들 안에서 어떤 치료적인 효과를 봐서 디지털 치료제로 쓸 수도 있는 이런 다양한 영역들 안에서, 특히 이제 이 가상의 공간 속에서 누군가를 대응을 해야 될 때 결국에 가상의 그 메타휴먼이 필요하다라는 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아니면 저희가 계속 24시간 상시 대기를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앞으로 더 발전돼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 분류 체계 안에서 저희가 사실 이제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허가라던가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을 할 때 단지 개발로 끝날 게 아니라 그거의 위해성 등급에 따라서 적절한 분류와 허가를 목표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의료계에서는 이런 산업 식약처의 의료기기 분류에 따라서 이런 것들을 좀 접근하려고 하고 있는 게 있지만, 대체적으로는
이런 분류와 별로 관계없이 일단 시도해보자라는 관점이 좀 더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게 그래서 의료기기용 소프트웨어로 진단과 치료 쪽에 활용을 하면서 이거를 메타버스 안에서 구현하려고 하는 시도가 또 있을 것이고, 지금까지는 대체적으로는 이제 웰리스라던가 그냥 교육과 연구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비의료기기 그냥 의료용 소프트웨어 형태로 가는 것들이 더 많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메타버스인 메디컬 헬스케어와 관련해서 이제 검색을 해보면은 여러 영역들이 나오는데, 어떤 수술이라는 시뮬레이션이 사실 이제 로봇 수술을 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런 많은 외과 의사들이 고글과 조이스틱을 통해서 수술을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익숙해졌습니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제 가상에서 시뮬레이션을 할 수 있는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지금 적용이 돼 있고, 또 영상의학에서도 이걸 3D로 시뮬레이션을 해서 그 다시 재구현하는 부분들, 이런 거는 간단하게 조치를 할 수 있는, 지금으로도 어렵지 않게 갈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것들이 환자에게 적용이 되려면은 먼저 의료기관 안에서 어떤 치료적인 목적으로 쓸 수 있는 것,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게 어떤 센서를 통해서 환자의 근력이라든가 관절의 근육, 그 관절의 움직임 정도를 측정하는 재활치료적 활용이 아마 제일 많이 되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고요. 또 의료진 교육과 관련된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의료진 교육을 단지 교육이다라고만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있지만, 이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의료 지금 산업이 굉장히 빠르게 변화되고 있는데, 저만 해도 뭐 의과대학 졸업한 지 20년이 넘었으면은 20년 전에는 뭐 제대로 이런 것들 최신 의료들을 배우지 못합니다. 근데 이렇게 졸업한 의료인들이 재교육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이런 고난도 기술이라든가 새로운 치료와 관련된 재교육이 제대로 될 수 있는 기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이제 메타버스 환경에서 장로 교육이라는 걸 만드는 이유도, 사실 장로 환자를 케어하는 교육을 의과대학이라든가 간호대학에서 제대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그걸 현장에서 그 환자들을 만났을 때 전국적으로 유사한 정도의 의료진들이 그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료교육이 굉장히 중요한데, 사실 의료교육의 중요성에 대해서 과기부나 이제 이쪽에서 별로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습니다. 환자 진료에서 이거를 쓰기에는 솔직히는 이제 의료진이 이 기계에 대해서 익숙해야지 환자에게 또 적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환자의 여러 상황들, 아까 뭐 치매 노인부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다양한 환자 상황에 따라서 이걸 적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고, 최근에는 이제 디지털 치료제나 이런 것이 정신건강 쪽에서 많이 사용되고 있고, 그냥 웰리스 영역에서 운동이나 이제 커뮤니케이션의 영역으로도 활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닥터메타를 진행을 할 때는 일단 나이파 과제로 작년에 진행을 했었고, 전담 기관의 나이파에 이제 저희가 한국 스마트 헬스케어 협회가 주관 기관이 되고, 저희는 참여 기관으로 주요 시나리오를 개발하고 이 컨텐츠를 디벨롭하는 역할을 했으며, 저희가 지역 암센터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그래서 12개 네트워크 중에 6개 국립대병원이 같이 참여를 해서 이것을 실증하는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개발 이후에 이거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그러니까 그걸 목적으로 사실 이걸 시작을 했고 그냥 개발하고 끝내자로 간 건 아니었었고요. 그래서 이 전국적인 이 지역암센터 네트워크 제주도를 포함해서 이걸 진행을 하면서 여러 이제 장비와 이런 거를 제공을 하고, 이것들이 다양한 의료기관에서 적용이 될 때 의료기관의 세팅 환경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떻게 우리가 잘 모디파이를 할 수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양한 병원에서의 뭐 네트워크 속도부터 뭐 여러 가지 환경들 이런 것들을 경험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4가지 세팅 플랫폼으로 뭐 만들었고, 요 관련돼서는 앞에 그 영상으로 부스에서 보였기 때문에 아마 보셨던 분이 있을 겁니다. 다학제 컨퍼런스라는 세팅은 실제 의료 환자들의 정보, 영상 정보라든가 의무 기록이나 아니면 자기 라이프로그, 뭐 혈압이라든가 혈당을 어플을 통해서 기록된 것을 끌어와서 3차원 공간에서 다시 재구성하고, 이런 걸로 다학제 컨퍼런스를 다기관에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고, 여기서 주요 기능은 그런 다이콤 영상들을 잘 고화질, 고용량의 영상들을 어떻게 여기로 들어올지, 그리고 들어올 때 개인정보를 어떻게 삭제를 하면서 영상에서 구현할지 하는 부분들, 그리고 이런 이제 CT나 이런 것들을 다시 2D 영상을 3D로 다시 구현해서 그런 것들을 다시 같이 보여주는 이런 부분들을 진행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을 구현하기 위해서 이런 이제 구성을 통해서 진행을 했고요. AR로 이제 저희가 이 장기
를 구성을 해서 이거를 가지고 이제 이 장기 위치나 이제 로테이션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구현을 해봤습니다. 또 하나가 이제 환자 장루 케어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 장루 케어가 무슨 문제가 있냐면은 저희가 아까 수가 얘기도 하셨지만 저희가 만든 걸 수가화해 주세요가 아니고, 저희는 이제 심평원하고 같이 수가 개발을 암 관련해서는 같이 하고 있는데, 심평원에서 이제 암 환자 재택의료 수가 시범 사업으로 해보자라고 이제 작년부터 논의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작년부터 논의 중에 있는 중에 장루 환자 대상으로 해야 되는데, 장루 환자의 교육이 우리나라 대장암 치료하는 100개 병원 중에 장루 전담 그 간호사들이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이런 환자들이 실제 장루를 쓰고 있는데도 그 업체가 와서 교육을 한다는 거예요, 환자들한테. 그래서 이런 의료진 교육부터 환자 교육까지 메타버스 환경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 해서 이제 이걸 만들었고, 이게 올해부터 수가 시범 사업에 포함이 돼서 이제 진행을 할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교육 방법 하면서 장르를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도구들을 붙이고 뭐 바르고 해야 되는데, 오리고 이런 것들을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진행을 하도록 했고, 또 하나는 이제 환자들이 요즘에 간호간병 통합도 되면서 보호자가 옆에 없고요. 코로나가 있으면서 정말 이제 보호자 방문이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환자들 진짜 병원에 있으면 심심하시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 어떤 소통을 할 수 있는 어떤 이런 플랫폼을 또 만들어 보자. 그래서 돌봄 플랫폼이라는 걸 만들었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시즈플리언 플랫폼을 만들었는데, 이제 국립암센터는 전국에 이제 전문가 인력 양성들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간단한 뭐 장루뿐만 아니라 사업에 필요한 호스피스 전문 교육이라던가 내시경 소독 교육이라던가, 이제 아까 그 폐암 검진도 보셨지만 폐암 검진 판독 뭐 이런 거를 위한 의료진 교육들을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교육들을 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성을 하고, 이런 것이 다기간에서 접속을 해서 들어올 수 있게. 아니면은 이제 저희가 주로 의료진 교육은 주말밖에 못 하잖아요. 그래서 주말에 그러면 그 주말을 희생하고 어디 모이는 게 아니라 그렇지 않아도 교육이 가능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거점 병원을 통해서 세팅을 해보자 하는 것들이 목표였고, 여기는 주로는 이제 PPT라든가 2D 영상, 그리고 VR 영상들을 상영하면서 강의를 하고 소그룹 토론을 하고 이렇게 가능한 그런 플랫폼을 만드는 것이 앞에 이제 다학제랑 좀 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이걸 이제 하면서 과기부 과제는 끝났지만 이제 보건복지부 과제로 저희가 이어서 사업을 하게 됐고, 2022년도부터는 암케어 디지털 통합 플랫폼 확대 구축이라는 것으로 지금 보건복지 사업으로 이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다학제 컨퍼런스가 기능을 더 강화하고, 그리고 재택 같은 경우는 환자 교육자뿐만 아니라 의료진 교육까지 확대하고, 환자 돌봄 같은 경우는 이제 VR 영상을 통해서 힐링을 좀 더 다양화시키고, 전문 인력 실습도 호스피스에 준했다면은 이제 지금 검진 사업과 관련된 이제 별도의 교육 과정으로 더 확대하는 이런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 초기 이제 6개 세팅 말고 이제 추가 6개를 올해 더 복지부 사업으로 추가를 하면서 12개 지역암센터에 이와 관련된 인프라를 모두 갖추는 것을 지금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에 이제 7개 코어 엘리먼트라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이걸 보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싶은 거는, 메타버스는 이런 것이다, 이런 속성이 있다라고 할 때, 그러면 이게 의료에 정말 적용이 될 수 있는 속성일까? 의료에 적용을 하려면 어떤 부분을 고려해야 될까라는 것을 이제 고려를 했고, 그냥 많은 기간을 고민한 건 아니지만 작년 1년 동안 경험을 하면서 이런 부분이 보완이 더 필요하고, 또 이런 부분을 고려를 했을 때 의료에서 적용이 가능하니까 이제 이 사업을 발주하시는 곳이나 이런 사업에서 그 업무를 하시는 분들 기업에도 좀 고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점들입니다. 결국 지속적으로 이것들이 쓸 수 있느냐, 그러면은 보통 의료 시스템과 서비스 연결이 돼야지 됩니다. 아까 얘기한 것처럼 환자가 원하는 때 그 공간에 들어와서 언제나 이것을 볼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대응을 누군가 해줘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혼자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어떤 그 환자들의 그것을 대응하기 위해 24시간 의료진 대기가 있냐, 아니면은 어떤 상황이 되어 있고 혼자 하다가 어떤 위험하거나 이제 알라밍이 돼서 의료진이 개입이 해야 될 때라면은 그것을 의료진에게 알람을 해주거나, 아니면 아까 메타휴먼 얘기도 했지만 환자가 그것을 스스로 해결할 때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어시스트의 기능들을 좀 갖춰줘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리고 이런 것들이 의료 시스템과 연결이 돼서 서비스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싱크로나이즈 부분이라면은 이제 아까 그 한국의 의료 환경과 뭐 다 환경이 다르지만 뭐 영상은 같으니까 이런 것들로 해외 수출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결국에 IBM의 왓슨이 우리나라에서 안 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 의료 시스템이 많이 다릅니다. 진단을 하거나 이거를 그 이후에 치료법을 정하는 절차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치성이라는 것이 결국에 우리 의료 현장과 일치돼야지 우리 의료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게 아니고 만약에 외국에 가게 되면 아까 같은 그냥 다학제 플랫폼 이런 경우라면 상관없지만 픽스드 컨텐츠로 접근을 할 때는 분명히 이런 서비스 절차나 이런 환경, 보건의료 체계와 관련해서 연결성이 돼야 될 겁니다. 그리고 접근성과 관련된 부분은 결국 디지털 격차입니다. 이 디지털 격차를 어떻게 줄일 수 있겠느냐. 아까 스마트폰 얘기하셨지만 65세 이상의 스마트폰 보급률은 70%, 80% 정도로 보고 있고 그것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물며 지금 HMD 기계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메타버스 환경이 이런 장비의 접근성 한계와 같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완을 해야지 되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제 추가로 개발한 게 미러링에서 그 멀티 스크린, 핸드폰이나 타블렛 등에서도 접근할 수 있는 이런 멀티 스크린을 좀 만들도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요. 경제적인 기능 이것들이 아까 이제 수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수가 적용이 해서 국민들이 그러면 정말 건강이 증진될 것이냐라는 보전까지의 이제 이 루트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예전에도 그렇지만 모두 수가만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의료비는 증가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의료의 질 향상 평가에 같이 좀 반영이 되면서 이걸 사용한 게 정말 의료의 질을 높이고 건강이 개선됐다라는 걸 보여줘야지 될 거고요. 최근에 복지부가 시도하는 것이 이런 ICT 장비를 통해서 검진 이후에 건강 관리를 하면은 바우처 제도 같은 걸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검사를 또 저렴하게 하게 하거나 어떤 쿠폰 같은 걸로 써서 지역 화폐처럼 쓰게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보상 기전을 좀 다양하게 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의료기기 소프트웨어가 아닌 이제 웰리스 같은 경우는 그 별도의 자기 산업의 모델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목표를 하시는 게 의료기기인지 웰리스 있는지를 처음부터 이렇게 구분을 해서 산업화 방식을 좀 고려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스코프 같은 경우도 이제 결국에 이걸 만들어지고 나서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때 저희가 건강 정보를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개인정보 보호나 공개 여부에 대한 부분 그리고 어쩔 수 없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이 개인의 정보들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컨텐츠 개발하는 것 자체에 이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부분이 아직 메타버스 환경에 관련된 거는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어떻게 하는 부분이 나올지 그리고 상호 운영성이나 어떤 컨트리뷰션과 관련된 부분들 결국 의료라는 것들은 아까 얘기했지만 의사, 간호사 이런 의료 환경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멀티 스테이크 홀더들이 같이 좀 협력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진행해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 안에 많은 말씀을 드리고자 했는데 잘 전달되는지 좀 우려스럽고요. 일단 저희가 1년 동안 개발을 하면서 정말 짧은 기간 안에 많이 애써주셨었고 하지만 이걸 또 같이 진행을 할 때 많은 고민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발표를 같이 좀 전달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